자, 얘들아,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함수의 극한을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이란 말 그대로 연속적이다. 함수가 이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어져 있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우리가 배운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녀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크게 말하면 우리가 배운 그 극한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함수 값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연속이라는 건 얘들아 이어져 있는 함수지? 그럼 끊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 끊어져 있는 함수가 왜 끊어져 있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볼게. 2번 가운데 녀석부터 한번 볼게. 이 함수는 분명 1에서 함수가 끊어져 있어. 이 함수가 끊어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떻냐면 좌극한값은 여기로 가까워져서 이 수치로 이 높이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극한값은 한없이 이렇게 점으로 가까워져서 여기 높이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좌극한값은 이 값이고 우극한값은 이 값이어서 두 극한값이 같지가 않아서 끊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끊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얘가 끊어져 있는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이 g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g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끊어져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함수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함수가 이어져 있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적어도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끊어지는 녀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적어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함수가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데 어떤 그래프를 볼 거냐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요런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자, 똑같이 gx의 그래프, gx가 아니라 hx의 그래프 혹은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 자, 요런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볼게. 자,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와볼게. hx, 뭐 kx, y는 k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분명 이 그래프는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야.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한없이 1로 가까워짐에 따라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값은 이 값으로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이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는 값은 이 높이로 똑같은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y는 kx의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분명 x가 한없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kx의 극한값이 존재해. 이 수치를 모르니까 라지엘이라고 두면 이 극한값은 라지엘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분명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그런데 함수를 보면 함수가 끊어져 있어. 그 끊어져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 왜 끊어져 있냐면 이 1에서 아예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에서 만약 정의가 돼서 여기를 메웠다면 이어져 있었을 텐데 1에서 아예 정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에서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1에서 정의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프가 끊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그래프가 이어지려면 저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적어도 그래프가 이어지려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적어도 함수가 이어지려면 이 함수값이 G=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K=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함수의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존재한다. x=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x=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지. 첫 번째 건 x=1에서의 극한값이 함수 gx가 x=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 gx가 x=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 자, 이제 hx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 얘들아. hx라는 함수를 보면 분명 1에서의 극한값은 이 높이로
좌극한도 이 높이가 될 거고 여기에 높이가 될 거고 우극한도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 높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높이의 값을 L이라고 한다면 분명 hx라는 함수는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졌을 때 h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라지 L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도 존재합니다. 1에서의 h의 1에서의 함수값 h1도 여기에 있는 이 수치로 존재하지. 여기가 h1이 되겠지. 이렇게 분명 점도 찍혔어. 1에서 hx라는 함수에 점도 찍혔다고. 얘는 아예 점이 안 찍혔잖아. 여기가 뻥 뚫려 있었잖아. 그런데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분명 존재하지만 1에서 구멍이 메워져 있지만 여기에 구멍을 메우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결과적으로 뚫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분명 앞에 있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둘 다 존재하지만 이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서 얘가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만약에 1에서 이 존재하는 이 점이 만약에 이 구멍을 메운다면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면 만약에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면 구멍을 메우면서 이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그 두 값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뚫려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뚫려있는 이유는 이게 같지 않아서요. 그럼 뚫려있지 않게 하려면 이어져 있게 하려면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가 연속이려면 함수가 이어지려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으면 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이 gx라는 함수는 x는 1에서 이어져 있어.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어져 있다는 뜻이겠지. gx라는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x는 1에서 이어져 있다.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어져 있다는 표현은 나만 쓰는 겁니다. 선생님만 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요. 자, gx라는 녀석은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럼 연속이라는 건 이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어쨌든 x는 1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면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 두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들이 다 설명한 케이스여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연속의 정의 f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함수의 x는 a에서 연속의 정의는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건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두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렇게. 근데 이 식을 쓰면 이 식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요걸 썼다는 건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걸 써서 이게 어떤 하나의 수치가 나왔다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두 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사실 3번씩만 써도 이 위에 두 개 있는 것들을 저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의상 연속의 정의로 보여줄 때는 친절하게 1번, 2번 둘 다 설명하고 둘 다 표현하고 3번까지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불연속입니다.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셋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자, 예제 1번을 보면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 그럼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 그럼 첫 번째 2에서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 F2, x에다 2를 대입한 2에서 정의가 돼 있지. 그래서 F2의 값은 1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봐야 되겠지.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fx로 써야 되겠지 얘들아. 이걸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갔을 때 fx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봐야 돼. 그런데 얘들아 x가 한없이 2로 간다는 건 2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2로 가는 거지. 그럼 2가 아닌 값을 이걸 만족하면서 한없이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건 그때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 있는 fx들은 다 x가 2가 아닌 걸 만족하는 fx들이니까 다 이걸 만족하는 녀석들이니까 fx가 요 녀석으로 써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지 체크해봐야 하는데 분자도 0으로 가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지? 그럼 인수분해 돼서 약분되겠지? 극한값 계산해보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x-2, x-1 이렇게 되겠지? 이거 지워지면서 대입해보면 2-1이니까 극한값 계산이 1이 된다. 극한값 계산해보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함수값이 1로 존재하고 2에서의 함수값이 1로 존재하고 극한값이 1로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기 때문에 1로 이렇게 같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x는 2에서
2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속. 이 세 가지 조건 보통 다 씁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있는 이 녀석을 보면, 자, 이 녀석 첫 번째 fx가 x는 이꼴 2에서 정의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2에서의 함수값 fe가 존재하겠느냐, fe가 존재하지, 그 함수값이 0으로 존재하지. 이렇게. 두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2로 가까이 간다는 건 이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2로 가까이 가니까 이걸 만족하니까 f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써주면 x-2분의 절대값 x-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의 극한값 계산하려고 봤더니 대입해보면 0분의 0 부정형이 나오지. 그럼 형태를 변형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겠지.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부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부호를 가질 수가 없지. x가 2보다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워진다 라고 해보자. x가 한없이 2보다 큰 값을 x가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2로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니까 x-2는 양수거든. 절대값 아닌 녀석이 양수거든.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x-2 플러스로 나오겠지. 약분하면 1이니까 1의 극한은 상수 함수니까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좌극한은 1이 되고, 그런데 우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우극한 리미트 x가 한없이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2로 가까이 가면 x-2분의 우극한 미안해요. 얘가 우극한이지, 2보다 큰 쪽이 우극한이지, 얘는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 왼쪽에서 가는 거니까 얘가 좌극한이지. 미안해요. 거꾸로 설명했어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우극한이고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면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이 오면 우극한이고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이 가면 좌극한입니다. 근데 분명 이건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우극한이지.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좌극한입니다. 이 우극한값이 존재해. 우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극한값이 존재하고 좌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봤더니 x가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x-2가 음수가 된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지. x-2 이거 약분되겠지. 이 극한값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명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지만 그 두 값이 같지 않아.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극한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불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fx는 x는 이꼴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이 녀석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하지만 그 두 값이 같지 않기 때문이야.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fx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이랑 그리고 어딜 볼 거냐면 문제 1번도 볼 거고 문제 2번도 볼 거고 문제 4번도 볼 건데 문제 3번을 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어쨌든 1번부터 보면 함수값이 x는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보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연속의 정의를 만족시키는지 따져보라 그랬다고.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에서 연속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연속일까? 연속 맞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써보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함수값 존재하지. 2로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fx x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계산이 되지. 2가 된다. 따라서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그 두 값 같지. 따라서 연속이 됩니다. 연속일까? 연속이야. 왜냐하면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기 때문이야. 요렇게. 같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은 되는 거고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fx는 x는 x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뭐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아예 x는 1에서 존재하지 이건 x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 자체가 안 되지 않냐? 얘는 불연속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왜냐하면 너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왜냐하면 f-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거든. 분모가 0 되는 그런 수를 우리는 다룬 적이 없어요. 수도 안 되고 어쨌든 상태가 돼버리는데 수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걸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3번도 그냥 한번 해보자. 자, 3번도 해보면 자, 3번을 보면 먼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기 위해서는 함수값 구해보고 여기에서 연속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속일까?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쨌든 연속일까? 라고 물어봤어. 자, 먼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한번 보자.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돼 있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정의가 됐대. 함수값 정의가 됐고 그럼 극한값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건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하나씩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니까 그때 fx는 이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겠지. x 플러스 1 바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한번 확인해보자. 왜 x 플러스 1로 시작했겠냐?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니까 0이 되는 인자가 사라질 거니까 얘가 있을 거라는 추측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본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딱 나오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이거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함수값 마이너스 4로 존재하고 극한값 마이너스 4로 존재하면서 그 두 값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이야 이렇게.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까? 연속이야. 왜냐하면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기 때문이야. 요렇게.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을 보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 불연속인지를 봤어. 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봤어. 그럼 일단은 똑같아. fx가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되어 있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됐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겠지. f 마이너스 1이 0으로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루트 0이니까 0으로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봤더니 얘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와 작을 때의 함수가 아예 달라. 다시 말하면 우극한에서 접근했을 때와 자극한에서 접근했을 때의 그 극한값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일단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 fx의 극한을 볼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fx의 극한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접근했을 때 fx의 값은 큰 값을 가지면서 큰 값에서의 함수는 요 녀석이고 x 플러스 1 그럼 대입해보면 요 뒤에 있는 거 말고 요 녀석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 녀석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니까 극한값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씩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 녀석에 대입하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대입할 때 요 뒤에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녀석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제곱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우극한 존재하고 자극한 존재하지만 그 두 값이 같지 않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 아니야. 왜냐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요렇게.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같지 않아서 우극한 좌극한이 같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 물결 표시가 아니라 는이지. 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1, 2, 3, 4번의 연속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불연속 극한을 정의하는 이유는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미분. 뒤에서 보면 연속함수에 또 성질들이 있거든. 그 연속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나중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이제 뭐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있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하고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은 대학교 과정이고 롤의 정리나 뭐 최대 최소 정리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건데 문제풀이에서 응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되는 정리입니다. 자, 연속함수를 이제 한 점에서 연속을 봤거든. 한 점, 한 값, x가 한 값, x가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정의했어. 한 순간에서 연속, 한 순간에서 이어져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이제 어떤 적당한 예를 들어서 이걸 구간이라고 일컫는데 그러니까 실수의 부분집합을 실수의 연속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을 함부로 실수에 이어진
집합을 우리가 보통 구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실수에 이어진 부분집합, 실수가 이렇게 있으면 실수는 x축의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어진 부분집합들이 있어요. 자른 거 이렇게 이어진 약간 마치 선분처럼 보이는 이런 녀석들, 이런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선분처럼 보이는, 실수의 선분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집합들, 이런 건 구간이 아니야. 선분 두 개는 구간이 아니야. 선분 두 개를 이렇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집합, 이런 건 구간이 아니야. 그냥 선분 하나의 집합, 그걸 우리가 구간이라고 부를 건데, 어쨌든 실수가 있으면 요런 선분들처럼 보이는 이쪽이 둘 다 막혀 있을 수도 있고 한쪽만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뚫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 다 뚫려 있으면 얘를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부를 거고, 둘 다 막혀 있으면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으로 부릅니다. 순서 상관없이 얘는 반 열린 구간이 되면서 동시에 반 닫힌 구간이 되고, 얘도 반 열린 구간이 되면서 동시에 반 닫힌 구간이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실수상에 이렇게 마치 선분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집합들을 구간이라고 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반직선처럼 보이는 것들도 구간이라고 해. 이렇게 반대쪽의 모든 녀석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잘려있는 이런 하나의 선분처럼 보이지만 선분이 아니라 반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지. 이런 녀석들도 구간이라 합니다. 요런 녀석들도 구간이라 하고 요런 녀석들도 구간이라 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들의 표현과 요 녀석들의 표현을 볼 건데, 어쨌든 두 실수 AB에 대해서, 적당한 두 실수 AB에 대해서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구간이라고 표현할 거야.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구간이라고 할 거야.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면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렇게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을 원소로 가지면서 A와 B를 둘 다 포함하면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A와 B 사이에 있는 실수들만을 원소로 가지면 A와 B 사이에 있는 실수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A와 B 사이에 있는 실수들만을 원소로 가지면 A와 B 사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있는 실수들만을 원소로 가지면,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면 그런 녀석을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열린 구간, 이렇게 열린 구간. 그리고 A만 포함했을 때는 A만 닫아주면 되고, A만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렇게 A만 닫아주면 되고, 이렇게 B만 포함하고 있으면 B만 닫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정의할 겁니다. 그럼 구간을 이렇게 딱 쓰면 우리는 집합을 생각해야 돼. 실수의 부분집합을 생각해야 된다고. 마치 선분처럼 생긴 실수의 부분집합을 생각해서 닫혀있으면 두 양 끝점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열려있으면 양 두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반직선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집합들, 다시 말하면 A보다 작거나 같다. A쪽은 이렇게 닫혀있는데 이 왼쪽은 한없이 움직이거든. 얘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직선은 얘들아 한없이 이렇게 커져. 얘가 한없이 이렇게 늘어나고 얘가 한없이 늘어난다고. 얘가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된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되면 얘가 계속 길어진다고. 위치를 잡으면 길어져. 가장 큰 값이 있다고, 실수상에서 가장 큰 값이 라지 m이야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값이 존재한다고. 거기에다 1 더한 값이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실수상에선 가장 큰 값이 존재하지 않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대.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상태, 절대값이 커지면서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이런 상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수직선의 이 수직선의 끝자락쯤에 있어서 계속 달려가는 녀석을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무한대 속도는 다 다르거든. 더 빠른 무한대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를 무한대다라고 하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닫혀있을 수가 없어. 닫혀있다고 가정하면 계속 이렇게 뚫고 나가버리는 녀석이라서 이렇게 열린 구호로 표시합니다. 열린 녀석으로, 무한대 쪽은 무조건 열린 녀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이 녀석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지? 실수 전체, 실제로 수직선 전체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녀석은 항상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의가 되니까 이제 구간을 표시해보면 정의역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 닫힌 구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간을 정의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한 점에서 수직선상의 한 점, 수직선 x가 있으면 수직선상의 한 점 A라는 점에서의 연속성을 봤다고.
수직선 X라는 이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직선 위에 한 점 A라는 한 점이 있었을 때 이 점에서의 우리가 연속성을 봤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선분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거야. 적당한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거라고. 실수 전체에서의 연속성도 보겠지. 어쨌든 이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합에서의 연속성을 정의하고 싶은 거야. 정의역의 집합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거야. 정의역 속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거겠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의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려면 함수가 주어진 그 구간이 주어진 거야.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려면 함수가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려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었을 때 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정의야. 이렇게.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다시 말하면 함수 fx가 있는데 어떤 적당한 구간이 주어졌다. a, b라는 적당한 구간이 주어진 거야. 열린 구간이 주어지든 반열린 구간이 주어지든 닫힌 구간이 주어지든 어쨌든 함수 fx가 적당한 구간이 주어졌는데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 x 여기에서 어떤 실수 x를 끄집어내든지 간에 거기에서 연속일 때 그랬을 때 이 함수 fx를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구간에서 연속인지를 보이려면 예를 들어서 구간에서 a, b라는 이 반 열린 구간이 있어. a, b라는 이 반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x값이 여기에서도 fx가 연속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서도 fx가 연속이라는 걸 여기에서도 fx가 여기에서도 근데 실수가 이 구간에 속하는 실수는 무수히 많거든. 이 무수히 많은 모든 녀석들에 대한 연속성을 다 보여줘야 돼.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줘야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한 연속성을 싹 다 보여줘야 그래서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연속이 싹 다 확인돼야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계의 연속성을 싹 다 보여줘야 무한계의 점에서의 연속성을 싹 다 보여줘야 하나의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점에서의 연속성을 구하는 게 원래는 교육과정에 들어있었는데 한참 전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에서의 연속성을 구하는 건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들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연속성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라 그랬는데 사실 정의되는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자, 이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보면 유리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부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0이 아닌 구간에서 정의되잖아. 이 유리함수는 0이 아닌 구간에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0이 아닌 구간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주어진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에서 보통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함수가 그러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배운 함수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x가 일단 4가 아니야. 4에서는 정의되지 않지? 이렇게 4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 x-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게 x-4분의 5 플러스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y는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싹 다 이어져 있잖아. 얘를 제외하고 x는 4를 제외하고 싹 다 정의가 돼 있고 싹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인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속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 4까지 4를 포함하지 않고 4에선 정의 안 돼 있으니까 4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렇게 정의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4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4에서만 정의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함수가 연속인 구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정의되어 있는 곳에서 연속이라고 2x-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되지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되지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여기가 2분의 1 있으면 2분의 1보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대입되면 안 되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 0이 될 테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었을 때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다시 말하면 정의되어 있는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아니까 정의되어 있는 구간에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여기에서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됐잖아. 그럼 정의 안 된 곳에서는 연속을 따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2분의 1을 포함한 그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여기서 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속인 구간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정의 자체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정의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얘가 정의되는 정역을 먼저 알아봐야 돼. 이 녀석이 정의되는 정역을 알아보면 x가 4가 아니면 정의가 되거든. x가 4가 아니야. 4가 아닌 집합은 구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까지 그리고 4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되니까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정의가 되니까 이 녀석을 이 x값들을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까지 그리고 4부터 무한대까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실수 a를 가지고 올게. 이거 안에 있는 이 집합 안에 임의 실수 a를 가지고 왔을 때마다 a에 대하여 a를 가지고 왔을 때마다 그 a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냐? 임의 실수 a에 대해서 fx가 x는 equal a에서 연속임을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여기에서 연속임을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그럼 연속일까? 연속이래. 왜냐하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fa 존재하지? a에서의 함수값 존재하지. a를 대입하면 a-4분의 a 플러스 1로 이렇게 존재하잖아. a가 4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 확실히 존재하고 0이 아닌 값분의 어떤 값은 존재하는 거잖아. 실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한번 봐보자.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졌을 때 x 여기에서는 가까워지는 값이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졌을 때 x-4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녀석의 극한값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가 있는데 4고 여기가 1이잖아. 이 녀석의 극한값은 일단 a가 4가 아니잖아. 여기서 이 임의 실수 a는 이미 4가 제외된 a지. 4가 아닌 곳이면 여기가 아닌 곳이잖아. a가 여기에 있든 항상 극한값은 존재하지. 모이는 값은 존재하잖아.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얼마로 존재하냐면 여기에서의 a를 대입한 값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가 4가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값이 대입해서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지금 그 두 값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일일이 지금 선생님이 한 건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걸 지금 증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 수치를 일일이 무한번 대입해서 증명할 수는 없겠지.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대체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로서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5번을 보면 모든 실수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 그랬는데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건 사실 뒤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우고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증명한 다음에 그때부터 써먹으면 좋은 건데 자,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런데 여기에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다항함수 하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건 다항함수 아니지 얘들아. 이 fx라는 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다항함수로 정의하고 2보다 작았을 때도 다항함수로 정의되지만 끊어서 잘라서 정의했잖아. 다시 말하면 2보다 클 때는 직선으로 정의하고 2보다 작았을 때는 곡선으로 이렇게 정의한다고. 2보다 작았을 때는 곡선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지금 a 값이 의미하는 게
지금 보면 이 함수를 간단히 그냥 처음 보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그래프를 그려줄게. 원래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문제야. 2를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달라지고 있다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1로 고정이래.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1인 그래프로 이렇게 고정이래. 여기가 고정이래. 이게 고정. 이거 직선은 지금 고정. 그런데 2차 함수를 보면 2차 함수는 움직인데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x가 2보다 작으면 이 녀석을 보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미분 배우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맞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그려지는데 나중에 미분 배우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2까지만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 위는 이렇게 점점점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a의 정체는 뭐냐면 y절편이야. x에다 0 대입하면 그게 그 함수값이 a가 되거든. a의 정체는 y절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a가 달라짐에 따라 이 함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이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a 값을 구하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이어지도록 하는 a 값 구하라 그랬어. 분명 이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다항 함수는 연결돼 있으니까 이어져 있는 함수니까 모든 실수 x,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연속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얘도 다항함수잖아. 그럼 주어진 정의역에서 2를 제외한 주어진 정의역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도 얘만 따로 보면 2보다 큰 부분에서 2를 포함한 2보다 큰 부분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연속함수끼리 이렇게 잘라서 구간을 나눠서 정의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뭔 소리냐면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도 이어져 있는 함수, 왼쪽도 이어져 있는 함수, 이어져 있는 함수끼리 이렇게 잘라서 구간을 잘라서 얘도 이어져 있는 함수고 얘도 이어져 있는 함수지만 구간을 잘라서 정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어지라는 법은 없거든.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값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다항 함수는 2보다 큰 부분에선 연속이고 2보다 작은 부분에선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곧 2에서 연속인지를 묻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야. 다른 부분에서의 연속성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요. 고려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당연히 연속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니까. 2보다 큰 부분은 당연히 연속이고 2보다 작은 부분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원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2보다 작은 부분은 당연히 연속, 2보다 큰 부분도 당연히 연속이지만 2에서의 연속성을 정확하게 결정지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도록 하는 A를 구하라는 말은 곧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2에서도 연속이겠지. 얘가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이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2에서 연속. 그래서 이게 중요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이거야. X는 2에서 연속. 그런데 이 문제 푸는 거 되게 쉽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더 쉬워. 이 문제가 보면 나중에 가면 더 쉽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정석적인 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에서 연속이래. 그럼 첫 번째 2에서의 함수값 존재하겠지?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로 존재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구하면 되겠지? 2에서의 함수값은 2 여기 들어가니까 2를 대입하면 5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2에서의 극한값이 이미 존재하는 거야. 이건 존재해. 왜냐면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존재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에서 그 두 값이 같다는 거지? 극한값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에서 그 두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분명 함수값 쓸 때 어떤 식 썼냐면 위의 식 썼어. 그럼 극한값 구할 때 위의 식을 쓰면 의미 없는 식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거라서 사실 얘는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처음이니까 써볼게. 자, 이건 우극한이지? x가 2보다 큰 값을 가지면 한없이 1로 가까워진다는 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우극한이지. 우극한에서는 fx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한없이 2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지면 fx는 2x-1로 대체할 수 있고 그 극한의 계산은 대입해서 숫자가 나오면 극한값이니까 이렇게. 그럼 우극한은 똑같이 5로 나왔지. 5는 5랑 같다. 의미가 없지? 5는 5랑 같다. 문제 해결에 실마리는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좌극한, 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썼으면 아래에 있는 식을 쓰도록 하는 그 극한이 의미가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선 좌극한이 의미가 있지.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2로 가까워지니까 좌극한을 보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2로 가까워진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될 거고 좌극한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 아니야. 2 대입하는 거야. 이건 웬 이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워진다는 의미지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른쪽에 붙은 마이너스는. 그치? 자,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2는 4 2, 3은 6 플러스 a가 극한값이 되는데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아야 되잖아.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한다는 이 조건으로부터도 a값은 바로 나오지. 첫 번째 조건은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어쨌든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도록 하는 a값은 마이너스 얼마냐? 마이너스 5 되나? 10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답 한번 확인해보면 답 한번 확인해보면 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도 똑같이 조금 빨리 풀어볼까?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런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연속이겠지. 그리고 얘는 정의되는 구간에서 연속인데 정의가 어디에서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가 되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구간에서는 연속일 텐데 얘가 더 작은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잖아. 얘가 얘에 포함되잖아. 이렇게 포함되니까 여기에서도 모두 다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이게 두 함수가 잘리게 되도록 하는 그 경계만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각각이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면 얘도 그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 얘도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면 잘려지는 이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 잘리는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지.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쓸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존재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을 나눠서 좌극한 존재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존재에서 그 두 값이 같다. 그런데 식을 쓸 때는 위에 있는 식을 두 번 쓰는 건 보통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보니까 지금 방금 한 말은 취소. 자,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아래에 있는 식에 썼었지? 아래에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좌극한 얘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 얘는 보나마나 2가 나올 거라고. 2가 나올 거라고. 해보면 되고 어쨌든 그럼 이제 위의 식을 쓸 우극한만 보면 된다고. 우극한을 봐주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8이 될 텐데 얘네가 싹 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도록 하는 a값 구하면 된다고. 그럼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7이 될 테니까 a는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는 15 이렇게. 따라서 a는 15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연속함수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오늘 싹 다 해버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렇게 연속함수의 정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